요즘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형마트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고 새로운 매장 오픈 계획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요.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바로 정부의 유통규제 강화 때문입니다. 동네 상권을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쏟아지는 각종 규제들과 대형마트들의 대응 전략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유통규제의 핵심은 대형마트와 동네 상권의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공휴일 의무휴업 확대예요.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점 규제도 대폭 강화됐어요. 새로운 대형마트를 열려면 지역 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상권 영향평가도 훨씬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반경 1km 이내에는 아예 출점이 금지되는 지역도 늘어나고 있어요. 공휴일 의무휴업은 대형마트가 법정 공휴일에 강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에요.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무조건 휴업해야 하고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월 4일 이상은 강제 휴업을 해야 해요. 위반하면 과태료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출점 규제는 새로운 대형마트나 대형점포가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입니다. 예전에는 부지만 확보하면 비교적 쉽게 매장을 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선 지역 상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상권영향평가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출점이 거부돼요. 또한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와의 거리 제한도 있어서 사실상 시내 중심가에는 새로운 대형마트를 열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형마트들이 이런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매출 손실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공휴일 의무휴업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월 평균 10% 이상이에요.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 집중되던 매출이 타격을 받으면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 출점이 막히면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에요. 유통업은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데 새로운 매장을 열 수 없으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변화들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쇼핑의 불편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대형마트를 이용할 수 없으니 미리 장을 봐야 하거나 다른 곳을 찾아야 해요. 특히 직장인들에게는 주말 쇼핑이 어려워져서 온라인 쇼핑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들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가격 경쟁도 치열해져서 일부 품목은 오히려 더 저렴해졌어요. 최근 몇 달 사이에 실제로 일어난 사례들을 보면 이런 변화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마트는 수도권 일부 매장의 폐점을 결정했어요. 공휴일 휴업과 임대료 상승이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롯데마트도 신규 출점 계획을 대폭 축소하고 기존 매장 리뉴얼에 집중하고 있어요. 반면에 전통시장들은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동대문 시장의 경우 대형마트 휴업일 매출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정부와 지자체들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고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늘리고 있어요. 특히 전통시장 배송 서비스나 온라인 주문 시스템 구축에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상생 발전소 사업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상권 조성에도 힘쓰고 있어요. 반면에 대형마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과도한 규제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유통업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첫째,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옴니채널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주문하고 집에서 받거나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픽업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요. 둘째, 소형 매장이나 그린형 매장으로 업태를 전환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규제를 피하면서도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려는 전략이에요. 셋째,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요. 전통시장 상품을 대형마트에서 판매하거나 공동 마케팅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규제 강화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상인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어서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동시에 소비자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보다는 상생 모델을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유통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선 온라인 쇼핑몰들의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요.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어려워진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반면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전통시장의 매력을 재발견하면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한 중소형 슈퍼마켓이나 편의점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째, 쇼핑 패턴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마트 휴업일을 미리 확인하고 장보기 스케줄을 조정하세요. 둘째,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점들도 적극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신선한 제품들을 만날 수 있어요. 셋째, 온라인 쇼핑도 활용화돼 배송비나 최소 주문 금액을 고려해서 현명하게 이용하세요. 넷째, 각종 할인 혜택이나 적립 프로그램도 꼼꼼히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규제 강화는 단순히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 구도를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통업계의 생태계 전반을 재편하는 중요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소비자들도 이런 변화에 발맞춰 더욱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 패턴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대형마트든 전통시장이든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가격을 제공하는 곳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